예, 뭐 엄청난데요. 그 우리 준비하는 우리 홍성우 국장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작은 데서 해서 옹일종일 하자고 했더니 큰 데 잡아놔가지고 예, 또 자리도 많이 깔아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셔갖고 별로 긴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엄청 지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말을 떠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구의원들이 함께 의정보고회 비슷한 정책 보고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의 많은 의견들을 듣고요, 많은 의견들을 나누면서 당원분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만나는 자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의뢰에서는 또 이 앞전에 몇 번 이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던 건데 갑이 또 합쳐져서 하는 이게 첫 번째 시간이라 이걸 잘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망치면 이제 다음 분들은 아무도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중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정책 방향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나눠보자 라고 주제를 좀 잡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현재의 상황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쏟아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중에도 나는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또 그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 아시다시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구청장 후보,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귀 쫑긋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저도 물론 기록할 거고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 의원님 뭐 오셔서 아시다시피 앉아서 끝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들으면서 중앙에 또 반영할 것들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중년과 신중년의 차이를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요. 중년의 삶 얘기 안 하고 신중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중년의 삶을 다시 개념을 다시 잡아보자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다 나왔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실물하고 다르다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봉구 의원이고 저는 창 145동 지역구니까요. 우리 당원분들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중년 세대의 삶의 전환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면 중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중년들의 삶에 뭔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내용은 굉장히 빈약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근데 그러면 중년에 속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을 좀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왔고요. 그럼 중년의 삶 법적 우리 조례 기준 사회적 통념을 얘기를 해볼게요. 중년의 앞을 뭐라고 부를까요? 청년. 그럼 중년의 뒤는 노년. 네,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럼 중년을 어디로 보냐? 청년 먼저 한번 볼까요? 청년이 청년기본법에 지원의 대상을 3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어느 곳에도 중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앞에를 빼고 뒤를 빼면 그 사이가 중년이겠죠? 그래서 앞에를 보면 청년기본법에는 34세까지를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34세 이후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는 39세까지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도봉구 청년조례에는 45세까지. 그럼 일단 거기 애매하게 껴있는 분들 계시죠? 중전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더 심한 데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저기 장수군 이런 데는 49세까지 청년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인을 보면 노인도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노인 장기 요양이라든지 노인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노인 학대 예방 조례를 보면 노인을 65세부터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길게 잡으면 45세부터 64세, 짧게 잡으면 길게 잡으면 35세부터 65세, 그렇게가 중년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중년 20분, 오늘 중년 20분이 대부분이시겠죠? 근데 65세에서 70세 뭐 이쯤 되신 분들 본인이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이게 조금 더 뒤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중간을 따져봤을 때도 약간 애매해집니다. 이건 이제 그 기준을 삼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부분인데 통계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40세부터 64세를 보통 노년기 왜 65세로 하냐면 기초연금, 또 국민연금, 또 우리 지공회 아시죠? 지하철 무료 티켓 나오는 나이를 기준으로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노인정도 보통 그 60세 하는 데 있고 65세 하는 데가 있고 가입 연령을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정도로 나이를 하면 우리 도봉구가 한 30만 명 정도 인구 중에 11만 9천 명 정도가 그 나머지 가운데 39.4%입니다. 근데 노인 인구보다 청년 인구보다도 더 많죠.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노인과 청년의 어떤 정책이나 내용들, 요즘에 특히나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문제들이 심각해지니까 정책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중장년에 대한 부분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중장년이 어떤 위치냐, 사회와 가정에서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세대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모 세대를 공양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회나 가정에서 하고 있는 세대가 이 중년 세대인 거죠. 근데 노인분들의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노인분들 조금만 뭐 하면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기초연금부터 사실은 그 노인정 동료당 5일 무료급식, 뭐 노인분들을 위한 그 복지관 뭐 이렇게 하는데 중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중년들한테 보내주고 세금고지서. 네, 이번 달에 내야시해야 되는 거 있죠. 대부분 세대 주시니까. 네, 주민세 납부. 예, 그리고 지난달에 집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재산세. 다음 달 또 냅니다. 토지도. 네, 그렇죠? 중년 세대는 오는 게 고지서밖에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중위연령을 보면 2024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의 가운데를 딱 잘라보면 46.1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1994년도에는 29세였어요. 가운데 나이가. 근데 이게 30년세에 17살에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많이 됐다는 거죠. 여기 평균 수명이 길어진과 함께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적고 고령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 나이가 급격히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45세 꽤 높은 편에 청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경남 산청이라든지 전북 장수라든지 충북 괴산은 49세까지. 농담으로 어느 분이 귀촌을 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이렇게 58세가에 이렇게 자기 장년부, 뭐 중장년 장년부 그 모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몇 세냐 58세라니까 60세 미만 다 청년부라고 시골에서 청년부로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동네에서 활동하다가 한 4년 정도 지나고 이제 60세가 넘었으니까 딱 가서 이장님한테 이제 장년부로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작년에 65세로 바뀌었다고 청년부로.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0차이가 3세인데 아직도 청년부라고. 네. 이런 지금 세대예요. 그래 지금 40, 50 세대가 예전에 20대 때 불렸던 게 X세대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무슨 세대?
지금 20대, 30대, MZ, 그렇죠. X세대라고 했습니다. 한참 이게 65년부터 80년생 정도의 나이에 있는 이 세대가 참 저도 그 세대에 끼어있는데요. 참 뭐랄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20대, 30대 때 IMF를 맞아서 그때의 사회에 진출하다가 좌절을 최초로 겪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부머가 우리 지금 60대 이상 분들 이전 세대하고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막 시대가 변하면서 인터넷과 함께 성장해온 밀레니얼 세대하고의 사이에 끼면서 굉장히 그전 세대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표현이 갖고 있는데 유교적인 가치를 계속 자기네들이 가져가지 못하면서 또 아래에 있는 세대로부터는 또 계속 새로운 변화에 도전받는 이런 세대예요. 그리고 이것도 통계를 서울시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0대가 희망퇴직을 제일 지금 많이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33.9%가 희망퇴직이라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와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세대들은 그 즈음이 가장 불안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가장 불안한 시기이고. 그래서 현재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나 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도봉구 거를 몇 개 부서들로 있는 거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건강 관련 프로그램 도봉구에서 몇 개 합니다. 허리살 늘어나는 거, 무슨 금연하는 거 이런 것들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전쟁가에서 재취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간퇴직자의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 센터에서 이런 자격증을 연계하는 교육이라든지 뭐 아로마, 실버, 지도사 이런 것들을 하는 교육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정책과에서는 이제 은둔형, 그 다음에 소외된 1인 가구,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뭐 반찬 만들어주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특별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장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볼 수 있는데 강북이나 노원도 안 나열해서 그렇지 비슷합니다. 상황. 그래서 중장년의 주요한 사업이나 정책들은 서울시가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0% 우리 여기 창동에 가면, 창동역 뒤쪽에 가면 우리나라 50+ 북부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고 있는 권역별로 이렇게 몇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중장년에 관련된 일들을 서울시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에서 서울런 4050이라는 걸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 서울신용금융재단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이 가진 디지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지원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결국에는 50+ 센터가 중도 퇴직자의 재취업, 아까 희망퇴직이 많이 받고 있는 시기이잖아요. 아빠는 희망퇴직을 한 사람들로 그 희망퇴직된 사람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걸로 모든 대부분, 그렇다면 창업 이런 게 중장년층의 포커스입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중장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욕구가 재취업에 대한 욕구, 창업에 대한 욕구가 제일 강하냐는 것을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의견을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조금 이따 나오시는데 좀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시 정책은 재취업이라는 강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중장년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앞전에 이전 정책을 50+ 캠퍼스가 박완순 시장 때 만들어진 거예요, 정책이. 그때에 제가 박완순 시장의 정책을 들으면서 서울시의원들 박완순 정책하고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게, 저도 처음에는 50+ 캠퍼스를 만들 때 이게 중도 퇴직자들의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했나?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들이 취업이나 이런 관련된 교육들이 많아졌나? 라고 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기본
50%로 시작을 했습니다. 50%. 그래서 취업 관련 내용이 많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 이모작을 다시 설계하자라고 해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많이 있는데 뭔가가 끊길 수도 있고 뭔가가 좀 좌절의 기분을 맛볼 수도 있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준비를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서적, 감성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때의 50플러스 센터 아우르대의 프로그램들이, 취업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고 인문학적,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 형태, 대학의 어떤 형태들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박 시장님이 바뀌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50플러스 센터가 재취업이라는 걸로 몰빵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거는 그 자료집에 중앙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8년 보면 50플러스 캠퍼스, 50플러스 인생학교라는 게 굉장히 대표적인 타입 같은 게 뭐냐면 그 인생 전환기에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 거기에 물론 취업이든 창업이든 게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대, 50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식을 책임져야 되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하고 어떤 그 학교, 대학 같은 과정으로 움직이면서 연극으로 마음 열기, 예술로 대화하기, 뭐 워크숍에서 그 동아리도 만들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게 그러면 현재의 중장년 정책과 결이 완전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건지, 진짜 취업교육만 열심히 시켜주면 될 건지, 창업교육만 열심히 시켜주면 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찾아볼 건지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같이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중년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년이 아까 대략 보면 이제 우리가 청년과 노년의 사이인데 대부분 40대와 50대를 지칭을 합니다. 그렇게 느끼셨죠? 근데 이제 신중년이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왔을 때가 우리나라의 가운데에 있는 나이를 봤을 때 20세가 안 되는 나이였을 때 얘기됐는데 이제는 40세가 넘는 나이가 중간대가 됐다 보면 중년의 내용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본인이 노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까 중년 아니시라고 한 분들 노년인 것 같은데? 네? 노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거 노년이라고 보여지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여기 노회장님 계시는데 우리 저 사단지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 103세죠? 104세인가요? 네. 네. 꼿꼿이 오셔가지고 식사하십니다. 지금도 나오시죠? 네. 네. 나오십니다. 103세인데도 나오세요. 그렇게. 네. 오늘 행사하는데 밑에 아동문화 작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작가님 아동문화 작가님 93세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년을 개념과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 도공부의 개념을 하면 이제 45세 이후 40대 초반은 중년을 보면 안 되고 청년의 범위로 가야 되는 거고 이후에 70이 안 되는 나이까지는 신중년. 신현덕 선생님. 신현덕 선생님이 93세 오늘 행사를 했어요. 같이 테이프 같은 거 하고 93세인데 69세까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는 노년이라고 이렇게 분류됐던 분들이 이제 중년으로 다시 편입됐습니다. 기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기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냥 지역신문에 한번 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년으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논의되고 있어요. 신중년이라는 얘기들을 다시 나오게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사회적 위치들이 퇴직 후에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대도 경제적인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있죠.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냥 완전히 벗어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앞에 말씀드렸던 중년 세대와는 조금 또 다른 결이 다른 환경이죠. 이 세대를 보면 2018년 기준이긴 한데 약 우리나라 인구의 27%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2021년도 30%, 예상표에 2026년도에 되면 한 32% 정도로 이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통계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의 나이가 길어지고 중년으로 다시 이야기되는 나이가 또 그 숫자가 늘어나고 나이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뒤로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욕구와 생각이 이제 중년의 욕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럼 어떤 누구지? 말씀하실 때 이제 생기시는 분들이 또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아까는 난 노년 욕구였는데 하다가 이제는 중년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생 3호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청년기 지나서 아까 중년이라고 보여줬던 것들이 인생 2호작에 했는데 이제 다시 인생 3호작. 그만큼 우리의 삶이 길어진 거죠. 그리고 사회 주기의 패턴이 짧아진 겁니다. 한 세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주기가 그만큼 짧아졌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3호작. 그래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기대 수준도 확대되고 노동 연령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는 거죠. 왜 60 넘었다고 해서 예전에는 지금 60이면 공무원들고 대부분 퇴직 연령이잖아요. 근데 퇴직하면 이제 일 못해. 예전에는 일하기가 힘든 나이기 때문에 퇴직하라고 했는데 60에 일 못하니까 그만두세요. 일 못합니다라고 인정하세요? 아니요. 안 하십니다. 최소 70까지 70 넘어도 가지는 인정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70까지는 아주 젊은데 노인정 가면은 저기 60대는 다 저기 커피 심부름하고 계시잖아요. 네, 진짜 우리 노회장님 계신데 커피 심부름 하잖아요. 103세 어르신 와갖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뭐 60대가 나이 어디다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동이 가능하고 그게 생산이 가능한 노동력 생산력이 가능한 연령대입니다. 이게 저출산이라는 현상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배교부모 효과들로 인해서 신중년의 50, 60 세대로 변화합니다. 아까는 40, 50 세대가 중년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50, 60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혜택은 70 이후로 이제 미뤄집니다. 이제 이건 사회적인 합의와 논란과 논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65세부터는 이제 노인, 그리고 60세면 퇴직, 뭐 이런 사회적 인식들이 있는데 그걸 좀 미루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죠. 그리고 신중년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로 따지면 3분의 1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이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 원인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고 인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60세까지 가는 시기가 시골에서 그렇게 있는 시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신중년의 이제 위기들이 급격한 기술 변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미흡한 은퇴 준비에 따라서 삶의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도시에 계신 분들은 조금 나은데 그 카페나 식당 가서 키오스크 앞에서 능숙하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어요? 다행이시네. 도시 분들. 제일 어려운 데가 일반적으로 카페나 이런 데는 좀 쉬운데요. 버거킹이나 서브웨이 같은 데 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익숙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잘 못할 겁니다. 무슨 토핑, 무슨 뭐 이것을 골라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치즈 종류 선택해야 되는 거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세상 디지털화로 또 급격하게 가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제 변화 엄청나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학습하고 다시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죠. 아니 그냥 집에 혼자만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럴 나이 아니시라는 거죠. 얘기 들으면 60대가 이제 집에 혼자만 있어야 될 나이 아니잖아요. 뭔가 활동을 해야 될 나이라는 거죠. 더 활발하게 그 경제활동을 해야 될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직업생활도 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완전 은퇴를 경제적 준비를 완료했다. 준비 중인 신중년이 전체 40%. 완료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결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니까 결혼도 늦어지니까 자녀도 늦게 출산을 하게 되고, 부양해야 될 시기가 늘어나는 거고, 부모님도 또 오래 사시니까 또 봉양해야 될 시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 아이가 10살. 네. 학교 보내야 돼요. 1년, 아이를 결혼시킬 때까지 뭐 한 5억이 든다고 심리학자가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고용노동부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의 보도 자료긴 한데요. 2020년도까지 대한민국 정책 자료들에 나와 있는 자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자료들이 제가 섞여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민주당 정부가 이런 변화와 내용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권이 넘어가면서 방향이 바뀌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신중년에 대한 얘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거의 들어보신 적 없죠. 이 앞전 문재인 정부 때 준비되고 있던 내용들이 그냥 살아만 있는 거예요. 그 자료집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아직 못 하시는가요? 그래서 2027년 일자리위원회에서 신중년 인생 3모작 해가지고 이렇게 일모작이 그 주로 처음 들어와서 일을 하던 시기에 일을 하면서 진행되는 거 그게 그 다음에 어떤 형태든지 조기퇴직을 통해서 다시 연금이 수급되기 전까지의 활동들 그 이후의 활동들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고민과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고민과 어떤 개념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제 고민을 좀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